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해서 모두 4파전의 상황인데요. 선호투표제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유불리를 가지고 뭐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하루 텀을 두고 친청계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 막 뚫어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잠깐만 스톱 하고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투표 방식이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서 예를 들면 이게 당원상에는 결선 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당규상에 이제 선호투표제가 있고 선호투표라고 하는 형식이 결선 투표에 포섭되는 형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전준희도 그 방향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무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룰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사파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룰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 차라리 후보자들 간에 모여서 합의를 하든가 물론 아직 다 출마 선언을 안 하는 분도 네. 계시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답을 적어서 내나 OMR 카드로 옮겨서 내나 네. 공부 잘하는 놈이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점 시험지로 풀면 80점 맞고 OMR로 풀면 90점 맞고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질은 저는 아니긴 하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또 사파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간 당권을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무총장이거나 뭐 최고위원이었거나 아니 그때 대표였거나. 당무회 네, 때 결정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선호투표를. 이쪽에서는 그때 당무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결정을 했으니까 전적으로 옳다 따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당을 운영했던 분들인데 1년 동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상을 주겠는가 이런 뭐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호투표제고 결선투표제고 제가 봐도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호투표냐 결선투표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냐 이게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부정이. 말 그대로 아니 정말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한 게 뭐 49.9 대 50.1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당력이 소모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직전에 이걸 변경을 했어야 됐나? 물론 이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당원 당규에 위반되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 법조인 입장에서 당원 당규를 봤을 때 위반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법의 단어 등이 나오는데 결선 투표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이 있죠. 결선 투표 당대표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이 있으면 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등의 그렇죠. 마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 누구와 유리하지라고 논란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 논란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선호투표제라고 했을 때 각 캠프들에서 입장이 바로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견적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가 안 나온 건데 저는 그냥 올해 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직 이 선호투표제라는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기의 문제가 오해를 살 수 있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갈등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부터는 보는 무조건 선호투표제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후보자 간에 뭐 합의로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여지를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희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이런 거를 후보자 간에 뭐 합의 사항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아름다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합의하라고 하면 한 명이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한 명이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호투표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을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못 내서 오늘 밤에 또다시 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라는 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오늘 아침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고민정 변수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고민정 변수. 왜냐하면 원래 3파전이었잖아요. 3파전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친문 쪽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범주가
친노, 친문, 친청 이게 이제 한 두루미로 엮이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파전이 됐고 이 사파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1번 선호투표제로 되면 이제 1번을 이제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뭐 1번 정청래, 뭐 1번 김민석, 1번 송영길, 1번 고민정 이렇게 찍고 2번을 누구로 찍을 거냐. 2번을 누구로 왜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표가 몰린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표가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0%가 넘는 후보가 없을 거다. 저희도 이제 라이브 폴 요새 저희도 계속 그 누가 좋은지 적합도 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과반이 안 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선 또는 이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정 의원을 1번으로 찍은 사람들이 2번으로 정청래를 찍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민정 캠프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3, 4위전이 또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 기자님 얘기하는 네. 게 그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정에 맞지 그렇게 않아요. 움직이잖아요. 네. 고민정 캠프에 취재를 하셨다는데 고민정 캠프 알긴 안돼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재가 2등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나가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1등할 생각을 해야지.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무슨 지금 말씀이냐-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1등 가능성 없는 무슨 거죠. 말씀인지는 예, 아는데 전략을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저는 전체 그림이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김한 기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기 좋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네.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네. 예. 거기에서 뭐 2위가 누구냐 3위가 누구냐 네. 이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1위만 자기 생각하는 사람 찍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조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번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중앙위 경선을 통과해야 돼서 3, 4위가 되게 치열할 거라는 거예요. 송영길, 고민정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3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을 지금 컷오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은 컷오프하고 이제 3명을 놓고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일 재밌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청연합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2대1, 3대1로 싸우면 뭐 아프다, 맞으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선호투표로 하면 유불리 어떤 없어요? 방식을 도입하든 네. 인기 많은 사람이 이긴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 예, 이거 그냥 예측 불가합니다. 공부 잘하는 공부 사람이 잘하는-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가 그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조사 거의 시민의 그대로 거의 가겠죠. 반영돼. 근데 또 당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이제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나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형성하고 있는 구도는 집권 2년차가 되는 시점에 당의 대통령과의 어떤 밀착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지만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도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되잖아요. 이 잽이 인기가. 안 되죠. 네. 잽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이제 알잖아요. 네, 민주당 관여층.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뭐 그런 구도 속에서 흘러가겠죠. 왜 나는 모르지? 특별한 변화 없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언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까? 기자들은 좀 아시나요? 16일, 17일이 등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15일이냐, 뭐 11일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한민수 최고위원 라디오 나온 거 보니까 네. 한민수 의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 전직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요. 혹시 거기도 본인도 잘 모르는 건 아니죠? 최고위원이 아니고 비서실장이었고 아니, 최고위원 나온다고 합니다. 출마. 네. 예,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는 네네. 출마를 선언하는 뭐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벌써 10시 52분이어서